꼭 알아야 할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화피질, 꼬리핵, 대상회전 이 세 가지 뇌 부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박은 뇌의 이 세 가지 부위가 항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강박증은 약한 뚜껑을 통해 항상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뇌가 과열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을 하거나 신경을 쓸 때 미간을 찌푸리곤 하죠. 강박증은 평상시에도 이 찌푸린 상태가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적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오류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하지 않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의지에 문제가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쩌면 사고로 발을 다친 사람한테 왜 못 뛰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아요. 대신 우리는 이 구조적인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스위치가 고장나서 켜진 전구가 꺼지지 않는 상태와 같죠. 그래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었지만 열쇠를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인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증상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뇌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한 오류작용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처럼 느껴지고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강력한 감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뇌는 뭔가를 실제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꿈을 꾸죠. 그 꿈은 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순간에는 완전히 실제인 것처럼 느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상상을 통해서 실제가 아니더라도 실제처럼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매 순간 뇌가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치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 역시 어쩌면 나의 뇌가 재창조한 나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 뭔가를 실제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강박 증상 역시 실제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강박증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실제처럼 내 뇌는 만들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 영화를 볼 때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 공포를 실제처럼 경험하곤 하죠. 강박증은 마찬가지로 내 뇌에서 어떤 영상을 쏘고 있고 그 영상에 과몰입해서 실제처럼 느끼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에 그 옆에서 이건 영화일 뿐이잖아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몰입감이 떨어지겠죠?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 겁니다. 산통이 깨질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해서 산통을 깨고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정 채널이나 주파수가 일치하면 TV나 라디오를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끼죠.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채널을 돌리면서 다른 것을 진행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채널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와 같아요. 자동차 기어 변속이 고장난 것처럼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음 행동으로 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나피질, 꼬리핵, 대상회전 이 세 가지 뇌의 부위가 담당하는 역할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나피질은 실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근해야 할지 회피해야 할지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꼬리핵은 이러한 판단된 사고에 대한 기여를 변속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나피질에서 실행한 판단을 바탕으로 계속 할지 말지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기 위해 기여를 변속하는 것이죠. 대상 회전은 본능 수준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직감과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본능적 반응을 할지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위가 담당하는 역할의 강박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모두 담겨 있어요. 아나피질에서 실수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항상 발동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꼬리액이 기어 변속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결과 본능 수준의 공포를 담당하는 대상회전이 활성화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찝찝하고 불가항력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강박이 단순히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유는 이 대상회전이라는 부위가 자극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사자나 뱀이 코앞에 있다면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본능 수준의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잊고 넘어가고 싶어도 그 찝찝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증상은 이런 본능 수준의 생존 공포와 연관된 모습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안전함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생존 반응이죠. 오염 역시 과거의 전염병으로 죽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본능 수준의 공포이죠. 인간 사회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라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추방당해 죽을 수 있는 생존과 연관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오염을 정화하는 것과 같은 증상으로 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증상이 그렇진 않지만 본능 수준의 공포와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증 환자의 대부분이 죽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가 아주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죽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건강염려증이 걸리기도 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타인의 공포와 위험이 나에게로 전염되는 겁니다. 저는 이 느낌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강박증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집에서 캐캐묵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집을 3시간 정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초를 피워놓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향초를 피우고 혹시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위에 물건을 다 치우고 확인한 다음 밖으로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불안이 올라왔어요. 혹시나 0.1%의 확률로 무언가 잘못돼서 집에 불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엄청 찝찝한 상상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이 마치 불에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강한 공포와 불안이 올라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압박과 찝찝한 공포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성적으로 내 몸에 발생한 감정적인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심지어 갑자기 커튼이 부서져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야 했지만 다시 올라가서 불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강박증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던 때였고 그 공포가 대상회전이 자극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몇 번이고 다시 올라가려 했지만 제가 여기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내담자분들께 이걸 이겨내도록 권유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불이 실제로 나더라도 이 고통을 직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고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이 상상을 멈추기가 힘들었고 정말이고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느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느낌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주 조금은 그 압박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이 방에 좋은 향기를 만들고 있었던 그 향초를 확인한 다음에야 그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건 무의식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통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나약한가 싶을 정도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앞의 사례에서 불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의식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무의식은 불이 나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를 떠올렸어요. 그 반응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무의식은 감정적으로 상상을 하는 힘이고요. 아마도 무의식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하다 판단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포라는 알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의식의 반응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유리다리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산을 이어주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다리인데 유리로 되어 있는 다리여서 다리 밑에 공간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유리라는 안전한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리다리를 건너는 것이 스릴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유리밑을 보지 못하고 유리가 없는 곳으로 엉금엉금 겨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연히 안전한 다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겠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생길 죽음이라는 공포를 무의식이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알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계속해서 이 대상회전이 자극되는 상황에서의 무력함을 설명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공포가 사실은 내 무의식적인 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잘못된 알람이자 오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증상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영상기를 통해 영화 화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나에게는 실제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공포는 나의 뇌가 만들어낸 상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진실처럼 보이지만 상상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한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 보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힘이 생겨요. 진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번지점프를 뛰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더라도 나를 지탱해줄 안전한 밧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전함이 확보가 안 되거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인식들은 꼬리핵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가 자동 기어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동으로 기어를 바꿔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약한 강박 사고를 극복할 경우나 강박 행동을 우리가 멈추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인식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강박증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심리적 구조로 인해 뇌가 기능적으로 오류가 난 것이다. 대신 어떤 심리적 구조로 인해 나의 뇌가 기능적으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용하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잘못된 기대는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바꿔야 돼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고 자신을 비난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뇌과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어떤 지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